첫 번째 이슈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우리 증시가 최선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K-방역의 성과, 또 원화 강세에 따른 외국인의 수급 유입, 또 대주주 양도세 현행 유지 등 시장에 이런 우호적인 환경들이 계속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님, 앞서도 뭐 요즘 시장 분위기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좋은 시장에서 실적은 좀 기본으로 깔고 가면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저평가, 숨은 진주 같은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숨은 진주라고 저도 참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네. 사실 숨은 진주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은 결국에는 수익이지 않습니까? 숨은 진주를 찾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확실하게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지금 그게 명확하게 보이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한편으로 우리는 숨은 진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딱 두 가지였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반도체였고요. 두 번째로는 증권주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반도체는 그런 거예요. 지금 대외 변수가 전부 좋죠. 세계 금융시장 자체가 좋다 보니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여전히 사상 최고가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기준으로 2,548포인트 수준인데 며칠 안으로 아마 돌파를 하겠죠.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까지 좋은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도체 부분에서의 역량이 뛰어난 우리나라, 그중에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 이 삼성전자가 앞으로 크게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이제는 나올 수 있을 만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증시도 이렇게 잘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이어졌던 2분기, 3분기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리스크가 크지 않은 시점에서 이 섹터,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넓게 보면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IT 쪽은 분명히 내년에 결과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들을 보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역시 증권주라고 봅니다. 저는 증권주를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담아야 되거나 그게 아니라면 어디에 투자를 할지를 모르겠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증권주는 확실하게 현 시점에서는 봐도 괜찮다고 봐요. 다른 이유는 아니에요. 증권사는 기본적으로 크게 네 가지 방식에 의해서 수익을 창출하죠. 첫 번째로가 위탁 매매. 이 위탁 매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되었을 때 내는 수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자기 매매.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을 토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PB 업무이고 마지막이 투자은행 업무인데 이 투자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IPO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 한번 보세요.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해서 주식시장에 참여한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쵸. 필연적으로 증권사는 맞아요. 브로커리지에 따른 수수료 증가는 누구나 나오게 되고요. 이 자기 매매라고 하는 것도 시장이 좋다 보니까 당연히 증권사는 좋은 결과를 냈을 거예요. 그리고 IPO 열풍이 올해 일어났죠. 그런데 내년 보십시오. 내년에 더 일어날 겁니다. 직접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그 과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 증권사의 역량은 더욱 커질 거예요. 다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B, 초대형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형 투자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KB나 삼성, 또 한국투자 이런 곳을 제외하고 정말 중소형이면서도 매력적인 곳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가 신영증권이고요. 또 하나가 키움인데 적어도 키움증권은 사실상 고객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그 점에서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주식시장으로의 개인 투자자들 그들 덕분에 주가 상승은 반드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시장이 언제까지 지금처럼 랠리를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도 무난하게 갈 것 같아요. 2600은 무난하게 넘길 거고요. 내년 상반기에 빠르면 3000이라고 하는 포인트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증권주는 당연히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증권주, 그중에서도 고객과의 접점이 가장 높은 키움증권이라고 하는 종목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주가 흐름도 좋죠. 지금 이번 주 월요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장중에 13%나 올라갔습니다. 증권주가 13%나 올라갔다. 코스피가 이날 2% 올라갔는데 증권주는 거기에 5배, 6배나 올라갔어요. 그만큼 미래 가치가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밝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만큼
증권주는 이렇게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키움증권은 오히려 어제 오늘 이렇게 눌림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담고 한 6개월 길면 1년 정도 가지고 가면 정말 좋은 결과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숨은 진주라기보다는 확실히 우리가 좀 진주다라고 할 수 있는 섹터 두 가지가 있다라고 꼽아주셨습니다. 하나가 반도체, 하나가 증권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으로 봤을 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 분위기를 지금 분위기가 좋구나라는 걸 읽을 수가 있고요. 증권주도 뭐 계속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IPO가 특히 올해 활발했는데 내년에는 더 활기를 띨 것이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는 지금 포트에 없으신 분들도 꼭 한 종목 정도는 들어가 있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영증권 그리고 키움증권 그중에서도 키움증권이 조금 더 고객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짚어드렸습니다. 차트 흐름도 보여드렸으니까 이러한 증권주, 반도체주 이 두 섹터를 중심으로 종목을 잘 또 선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소폭 거래소에서는 매도하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만 코스닥에서는 또 1,000억 원가량 외국인이 물량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뭐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 요즘 외국인이 너무 우리 시장을 잘 띄워주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네.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다라고 하셨지만 네. 일단은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하세요, 전문가님? 당분간은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우리나라일까? 왜 그렇죠. 외국인들은 지금까지 보일 수 없었던 수준의 매수 물량을 현물과 선물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가치가 그만큼 밝다라는 예. 거예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도 마찬가지고 다른데 어디에서도 이야기를 할 건데 원달러 환율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캐리 트레이드를 통한 자금 조달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로는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야 되는데 지금 미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 세계가 매우 낮은 금리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자금 조달은 매우 원활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두 번째 국가 대한민국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국가의 미래 경제 성장률이 매우 괜찮아야 되는데 K 방역이라고 하는 이 이슈를 토대로 네. 분명 전 세계 상대적으로 원활한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은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가 맞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환율이 지금처럼 낮아지면은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를 해서 자기네 동화, 뭐 달러로 교환을 함에 따른 환차손이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네. 지금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온다? 아무래도 리스크가 따를 건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떤 환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을 하면 환차손이 만약에 3에서 4% 난다 하더라도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그것을 상회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과감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원달러 환율이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크게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주식시장의 상승을 계속해서 견인할 수 있는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정 변수로 여러분들이 딱 잡으시면 됩니다. 시장이 지금처럼 간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다.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시장은 반드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큰 폭의 매도 물량이 한 번 나온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유는 원달러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국 통화에 대한 타국 통화, 미국 통화의 상대적인 교환 비율인데 미국이 지금 당장 금리 인상을 하거나 테이퍼링을 통해서 환율, 미국 달러의 가치를 올릴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습니다. 오히려 워낙 강세 현상이 지금처럼 두드러지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은 더 내려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들어온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한 증시인과 동시에 내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월등히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면 단순하게 2,600, 3,000, 우리나라 4,000 못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갈 수 있는 거죠. 네. 예. 미국 증시도 한번 보시면 2017년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한 2년 반 정도 동안 미국 다우 기준 50%가 올랐어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뭐 50%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000, 3,500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보이는 여러 가지 수급이나 다양한 지표들의 변화가 없는 이상
꺾일 이유는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은 강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런 강한 시장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증권이나 반도체 거기만 집중 공략하셔도 아마 지금까지 내지 못했던 좋은 결과 충분히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당분간 이 원화 강세는 이어질 것이다. 환차손으로 발생하는 것보다 그러한 손해보다 우리 시장에 들어왔을 때 외국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은 들어올 것이다. 당분간 계속해서 그러한 점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 앞으로 더 좋아질 날만 남아 있기 때문에 시장 상승세에 상승할 것이다라는 데 계속해서 희망을 걸면서 아까 말씀드린 꼽아주신 두 개 섹터에 주목을 하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증권주 이 두 섹터를 중심으로 한번 포트폴리오를 잘 꾸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두 개 이슈까지 저희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